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물론 비슷한 이야기는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보고서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폴 크루그먼 이 교수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것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망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은 IMF를 맞았죠. 또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로서 석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 이야기와 또 다른 한 분 이야기를 좀 동시에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인터뷰와 거의 비슷한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하향은 없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죠.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이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없다. 자, 이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 전망 하락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국내외 최근 주요 보고서의 그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이 한국은요, 경제 규모로 비교해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로 비교할 때. 그리고 이 수출 의존도가 한국 경제 성장률, GDP의 국민 총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경제가 이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제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교역 관계에서 방해 요소들이 있다. 국제 교역 관계에서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투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폴 크루그먼 교수는 비록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만 자, 최근에 이 세계 국제 교육 관계에서의 방해 요소,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영향은 그 영향으로 해서 모든 국가의 자본 지출이 약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자, 미국만 그나마 나은 상태죠. 최근 보면 유럽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일본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그래도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염려할 수 있죠. 또 한국 경제가 지금 좋은 상태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에 폭망할 그럴 경제 아닙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그렇다면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방도 딱 한 가지입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 지난 8월 달이었죠. 한국이 처음으로 물가가 마이너스 인상, 물가 거꾸로 가는 물가.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이다. 1965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이다 해서 조금 난리가 났죠.
이 디플레이션이다. 본격적인 일본 장기 침체의 진입이다.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물가니까 디플레이션 맞죠. 폴 크루거만 교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장기적인 전망보다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기적이고 과감한 조치. 자, 단기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기술 핵심이겠습니까? 단기적인 것이. 또 신제품 개발이겠습니까? 구조 조정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들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감한 재정 부양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라라는 거죠. 또한 이 폴 크루거만 교수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은 그럴 여력이 있다. 무슨 여력? 돈을 풀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돈 풀 여력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한국 경제 어렵지만 곳간, 즉 실탄은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주 풍부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GDP 대비 국가 부채 40%인 나라, OECD 국가에서 몇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250% GDP 대비 국가 부채, 유럽은 100% 넘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에 폭망할 만큼 그렇게 곳간이 가난하지 않다. 그런데 왜 돈을 안 푸냐? 빨리 풀어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폴 크루거만 교수가. 특히 이 폴 교수가 한일 경제 이 전쟁,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재미나게 표현했네요. 보면 일본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뭡니까? 일본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덧붙여서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스스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기업 단위로 보면 최근 삼성전자가 불화수소 등 이제 일본 의존도 100%에서 중국의 원료를 가져와서 한국 또 중소기업이 가공해서 납품을 일부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또 한국의 중소기업 부품 소재 기업들을 이제 빨리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국이 스스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폴 크루거만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무역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이 대외 이런 국제 교육 관계에서의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타격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또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소란도 있는 와중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인데, 이것을 처방하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처방, 그것이 바로 재정 부양, 돈을 많이 팍팍 써라라는 거죠. 단기적인 처방. 지금 강력한 단기적인 처방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하도 저는 빨리, 그래서 하반기에 빨리 좀 기준금리 인하가 0.25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재정을 부양하는데 큰 영향이 있죠.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정치 불안정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제발 이 경제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쓰지 않고 좀 돈이 빨리빨리 팍팍 풀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결국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니까 하반기에 기업들의 숨통, 세제 개편, 세제 개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세제 정책, 그럴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몇 박자가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이런 생각을 이 폴 크루거만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였죠. 바로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하향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하면요, 이 홍남기 부총리의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없다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 하락이 없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홍 부총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올 1년이 어떻게 하락을 없게 하겠습니까? 중장기적일 수가 없죠. 처방 간단합니다. 결국 이 처방은 조금 전에 이제 폴 크루그만 교수의 처방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강력한 재정 부양입니다. 홍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경제 하락은 성장률 하락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땡.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하락합니다. 우리가 7, 80년대 성장률은 10%에 가까웠죠. 지금 중국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는 정도가 심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즉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덜커덩 둔탁음을 내는 경착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그 말은 땡, 틀렸습니다.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해했듯이 해외 요인이 한국에는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이 그닥 돌이켜보면 그닥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폴 크루그만 교수, 그리고 1997년 또 2007년 그 큰 위기들을 예측했던 이 교수가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또 처방하는 것,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락을 없게 하겠다는 것, 그 동일한 처방은 뭐라고요? 바로 강력한 재정 부양입니다. 강력한 재정 부양이니까 결국 우리 하반기의 경제정책은 돈을 푸는 쪽이다. 돈을 푸는 것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같이 포함되겠죠. 등등을 해서 이제 하반기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유동성의 시대로 가지 않겠냐,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부품 소재 또 내수 업종에 관심을 가질 만하고, 또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유보한 이유, 그것도 조금 전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면 관심은 가질 만하나 늘 자주 강조드리지만 보유 측면의 세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을 투자 목적,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특히 단기 수익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도 조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격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기 당연하고 또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